안녕하세요. UA 진로진학센터 박성철 센터장입니다. 예, 우리 수험생 여러분, 6평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6평 보니까 어땠어요? 예, 뭐 다 학생들마다 어떤 학생 잘 본 학생도 있을 거고, 또 좀 못 본 학생도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수능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국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좀 소소했다. 예, 비슷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난이도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려운 그 비문학 관련 지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그 모양 때문에, 그런 그 배분 때문에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문학이나 비문학 관련된 지문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진짜 딱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난이도 문제가 딱 픽스가 되는 것 때문에 그거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 예, 그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크게 어렵다 라고 하기보다는, 예, 흐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학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크게, 예,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근데 약간 변경된 사항들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전년도부터 이제 좀 그 방향이 있었었는데, 킬러 문항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 흔히 말하는 준킬러 관련되어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좀 높고, 준킬러 관련된 내용에서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는가 여부에 의해서 점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적게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어랑 수학 공통적인 건데, 둘 다 공통 과목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난이도가 높게 형성되면서, 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말하는 문학, 비문학 관련 영역에서 이제 난이도가 잡혔고, 선택 과목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아무래도 화작이 이제 언매보다는 조금 더 쉬운 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도 전체를 따져보면 언매를 선택했던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화작 선택한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은, 즉 전년도와 같은 형태가 예상이 되고요. 수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같은 경우도 확통에 대한 내용보다는 미적 기하를 선택한 상대적으로 이과 쪽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 대비 내용들이 조금 더 표점을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확통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미적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이 문항수를 했을 때 거의 한 두세 문항 정도 이상을 더 맞추는 형태로, 더 높아지는 형태로 아마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볼 수 있는 영어나 탐구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국어와 수학에 대한 내용에서만 보더라도 이과 학생들의 점수가 문과 학생들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지금 탐구 같은 경우는 뭐 완벽하게 점수 등급대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과탐을 했던 학생들이 사탐한 학생들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번 같은 경우도 올해도 예상을 해보기에 6평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전년도처럼 이과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문과 라인 쪽으로, 문과 최상위 라인 정도까지 올려서 교차 지원할 가능성이 좀 두드러질 것이다, 그런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6평에 대한 내용에서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 수시나 정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인 형태의 태도, 전략적인 입시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럼 저희가 그 과목별로 찢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예,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는 뭐 문학이나 비문학 관련되어 있는 요소에서 특징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딱 적용된 사례가 나타났다는 거죠. 보면 뭐 문학 같은 경우는 최만식의 미스터 방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보면은, 예, 학생들이 좀 풀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보면 경제지문 나왔던 거, 예, 경제지문 나왔던, 예, 내용 문제가 상대적으로 학생들한테 꽤 많이 어렵게 형성됐었기 때문에 그 이중참고법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조금 아마 그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지금 정확하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와 또 적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문제가 배분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형태로 이번에서도, 올해 수능에서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국어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뭐 전체적인 문항에 대한 요소들은 소소하지만 결국은 분별이 된다. 확실하게 학생들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문제 난이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뭐 어차피 이제 확통이나 기하, 미적에 따라서 학생들이 배분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 즉 수 1, 2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준킬러 중심으로 해서 강화된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성적을 가릴 수 있는 패턴은, 예, 선택 과목 라인보다는 오히려, 예, 일반 공통 과목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는 점에서, 예, 수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연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킬러 내용보다는 중킬러 쪽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엄밀하게 연습을 하는 것이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성적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예, 그래서 그 중킬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회전시킬 수 없으면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6월 달 봤던 그 패턴이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뭐 구평도 마찬가지고 수능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기하 미적 같은 경우는 30번에 나왔던 마지막 그 킬러 문항, 아주 어려운 문항이 있었는데 보통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앞쪽에 나와 있는 공통 문항의 중킬러 쪽에 대한 내용에서 최대한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형태로, 즉 시간 배분에 대한 내용들을 중킬러 쪽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연말을 시켜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결국 전체적인 수능 성적을 좀 고득점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실제로 그 절대평가된 이후로 이번에 봤었던 모의 패턴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영어는 전체적으로 좀 전에 비했을 때, 전년도에 비했을 때 조금 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약간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조금 쉽기는 쉽게 나왔는데 뭐 어법이라든지 특히 이제 관련된 내용에서 빈칸 추론 관련된 요소들을 통해서 1등급, 즉 90점, 90점 맞는 거랑 89점 맞는 게 다르잖아요. 1등급, 2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보니까 지금 89점 정도 맞는 학생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어법하고 빈칸 추론 관련되어 있는 거랑 문장 넣기에 대한 내용에서 한 4개 정도를 틀리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난도로 어려운 문제를 딱 내가지고 아이들이 틀릴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 있는 빈칸 추론이나 어법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험적인 입장에서 스킬을 기를 필요가 있다. 물론 보통 3등급 때 받는 정도, 3등급, 4등급 때 정도 받는 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 어휘라든지 단어 수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치에서 성적이 좀 덜 나왔다 본다면 지금 1등급을 나눌 수 있는 그 라인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뭐 어휘라든지 단어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스킬의 측면에서 어법 관련되어 있는 거나 빈칸 추론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엄밀하게 준비를 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등급대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탐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점수가 좀 변폭이 크고 학생들이 아직까지 6편까지는 완성이 안 된 학생이 한 절반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서 우리가 표점을 말한다거나 등급을 말하는 건 제 생각엔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 지금 단계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값, 내가 몇 점을 맞는지, 50점 만점에서 내가 45점을 맞는지 35점을 맞는지 절대값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걸로 연습을 하시고, 특히 국어, 수학, 영어 관련된 기초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 6표 끝났으니까 기말고사에 매진하실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대비한 학생들이거나 뭐 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학종 대비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해서 성적을 받은 다음에 기말고사 이후 시간대, 그 이후에 이제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보고서나 발표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하고 이어서 바로 7월 중순 이후가 넘어가게 되면 학생들 전부 다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학생부 종합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연마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시간이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봤던 6평에 봤던 국어, 수학, 영어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미진한 지점들을 이제 좀 정리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대고, 아울러서 탐구가 아직까지 메이드가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기간이나 9월달까지 해서 탐구를 최대한 다 만들려고 하는데, 해보면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랑 이 시간대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잘 짜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사실은 보통 탐구 같은 경우에 전해년도, 그러니까 2학년 겨울방학 기간에 일정 정도 탐구 성적을 만들어 놨을 때 그 학생들이 올해 당해년도 시험 보는 해 여름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모자란 부분들을 좀 메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되어 있는 대비를 조금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그게 안 돼 있는 상태 학생이 대다수다 보니까 여름에 이것저것 뭐 중구난방 하다가 결국은 시간만 가버리고 나서, 또 올해 같은 경우 구평도 8월 마지막 날 보기 때문에 보통 다른 해에 비하면 한 일주일 정도 더 빨리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입장에 대한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학생들이 조급하게 진행을 할 경우에 원하는 데이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올해 고3 같은 경우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현역 학생들은 코로나를 다이렉트로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1, 고2 때 전부 다 코로나 상황에서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재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반수를 걸고서 이번에 다시 도전한 학생들, 뭐 3수 이상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학생들에 비교를 해봤을 때 절대적인 공부 양이라든지 우리 입학 시험에 관련된 스킬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타날 경우에 적응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번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후에는 적어도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최대한 효율적인 형태의 시간 안배를 통해서 모자란 과목에 대한 내용들하고 스킬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후에 결국 중요한 건 6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당일날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적을 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면들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작년도 여름 시기에는 작년도 경험해봤지만 그 정도까지 교차가 많이 진행될 거라고는 잘 생각 못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미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전년도의 경험을 봤으니까. 그럼 이제 지금 나온 성적들을 보더라도 보통 국어하고 수학만 놓고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선택 과목 관련된 요소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 국어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도 보통 화작이나 엄매에서 엄매 쪽, 주로 이과 학생들 성적이 중사이과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엄매를 선택한 경우가 많은데 그 학생들이 공통 과목 성적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표준 점수 자체가 높게 형성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올해 특히 문과 영역으로 지원을 해야 할 정시에서 문과 영역으로 지원할 학생들은 미리 교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전략적인 측면에서 수시와 정시에 대한 입시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일정 정도 예상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 6평 결과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지금까지 분석해본 내용만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특히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과에서 넘어온 학생들 때문에 표준 점수에서 경쟁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요소까지 감안을 해서 정시 성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에 관련된 요소,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관련되어 있는 입시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재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6평 보면서 처음 전체 규모로 해서 물론 3월도 모의고사 봐봤고 4월도 봐봤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봤던 건 교육청 모의고사였고요. 평가원 모의고사를 제대로 봐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1교시에서 좀 많이 좀 긴장도 했었을 것 같아요.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긴장에 대한 도를 좀 낮추면서 이어지는 시험들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결국에는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6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긴급하게 내용들 정리한 것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